아이가. 자꾸 배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도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참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? 검사하면 뭐 별 이상은 없다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하고 이게 정말 꾀병일까?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? 오늘은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 글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그런 경우들이 사실 꽤 많죠. 이게 의학적으로는 기능성 복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중요한 건요, 그 실제 장기에 뭐 염증이 있거나 그런 병적인 문제는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아이가 안 아픈 건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꾀병이나 상상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그 통증 자체는 명백히 진짜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네, 맞습니다. 아이의 그 장신경계가요,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예민해서 여러 자극, 특히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. 하긴 최 원장님 글에 나온 사례들 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. 예를 들면 꼭 아침에 학교 갈 준비만 하면 배 아프다고 하는 아이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래서 막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되고. 근데 신기하게 주말이나 방학엔 또 괜찮다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경우가 정말 흔하죠. 딱 그게 이제 스트레스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소화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거든요. 그렇군요. 또 어떤 사례가 있었죠? 아, 밥만 먹으면? 네, 밥만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아이.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이건 이제 위장 운동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위산 같은 자극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. 아, 소화불량 쪽. 랑 관련 있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. 뭐 복부 편두통처럼요. 와, 정말 다양하네요. 결국 중요한 건 이게 꾀병은 절대 아니다 이거네요. 그렇죠. 그게 핵심입니다. 근데 왜 유독 어떤 아이들한테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나는 걸까요? 그냥 단순히 좀 예민해서 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최 원장님 글에서도 나오지만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봐요. 체질이라든지 평소 식습관, 생활 리듬, 뭐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까지요. 아, 전체적으로요? 네.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화기 자체가 좀 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걸 뭐 소화기 허약형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또 유독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바로 배 아픈 걸로 나타나는 아이들, 스트레스 반응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아니면 먹은 게 잘 안 내려가서 속이 불편한 아이는 음식 정체형, 뭐 이런 식으로요. 아하. 중요한 건 아이마다 똑같이 배가 아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뿌리가 다르다는 관점이죠. 그렇군요. 단순히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마다 다른 원인 패턴이 있을 수 있다.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럼 부모님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병원에선 괜찮다 그러지, 아이는 계속 아프다 그러지.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? 네, 그래서 최 원장님이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하셨더라고요. 바로 통증 기록인데요. 왜 아이가 언제 아픈지, 예를 들어 아침인지 밥 먹고 나서인지 자기 전인지,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, 배꼽 주변인지 명체 쪽인지, 또 어떤 느낌으로 아픈지, 뭐 쥐어 짜듯이 아픈 건지, 그냥 답답한 건지, 그리고 얼마나 자주 아픈지, 이것 때문에 학교를 빠지거나 뭐 활동을 못 하는지, 마지막으로 혹시 두통이나 변비 같은 다른 증상은 같이 없는지, 이 6가지 정도를 꾸준히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. 아, 그 기록 정말 중요하겠는데요. 그냥 막연하게 애가 배 아프대요 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보가 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진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어요. 병원에서 괜찮대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부모님이 직접 탐정처럼 아이의 신호를 해석해보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그 기록이 쌓이다 보면요, 막연했던 아이 통증에서 어떤 패턴이나 경향성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. 병원 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그 결과랑은 별개로 아이가 보내는 몸의 신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,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. 통증은 아이 몸이 뭔가 말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. 결국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군요. 아이가 반복적으로 배 아프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분명한 현실이고 이걸 꾀병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다.
와, 오늘 최현승 원장님 글 덕분에 기능성 복통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백록다환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통해서 기능성 복통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단순히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요. 그날 혹시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, 학교나 집에서 좀 속상하거나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런 정서적인 맥락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. 아, 통증이 나타난 그 맥락까지요? 네. 어쩌면 그게 아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?